안녕하세요. 전설천하 TV 작가 강현구입니다. 요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아주 국제 뉴스에서 난리네요. 과연 이란을 미국이 핵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문제 해서 중동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저렇게 전쟁을 한다고 할까. 근데 그것은 미국 국내 문제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미국 국내 문제가 현재 들어보니까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옛날에 미국이 부강했던 미국을 해보기 위한 것이 트럼프의 하나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가 너무 많이 와 있는 데다가 일자리는 없고 또 많은 복지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걸 회수시키고 또 엄청나게 몇 조 달러가 빚이 졌다고 그러죠.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또 이민자들 법 때문에 강경 단속을 해갖고 2명의 미국 시민들 공권력이 경찰 공권력이 또 살해하는 일로 해가지고 시위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상태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집에 불이 났는데 국민들이 매일 시민들이 이건 잘못되었다고 시위로 나서는데 그래서 아마 맞불 작전을 쓴 것이 아닌가. 이란 안에서 활동하던 뭐 소수민족과 또 이란을 계속 경제적 제재를 해가지고 석유를 팔았던 대금까지 주지 마라 하고 다른 나라에 압박을 해서 이란을 굶기로 몰았잖아요. 이란 경제를 궁극적으로 핍박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르게 만들고 망하게 했잖아요. 옛날에 북한도 그랬잖아요. 모든 무역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중국조차도 뭐 도와줄 수 없게끔 싹 잘라버리고 북한에서 보니까 그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 많은 아사자들이 나오듯이 이란도 현재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엄청나게 이제 화폐 가치가 추락하고 해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호메이니용이 신정정치 혁명을 했던 것을 하메네이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압박을 했는데 하필 미국에서 이민정책을 강경책을 쓰다가 미국 자체가 내분이 일어나니까 모든 불만적인 사람들에게 밖으로 손자병 쪽에서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전쟁론이라든가 계략을 아는 사람은 그러겠죠. 우리 집에 불 났으면 더 큰 불을 밖에다 내가지고 어째요? 이를테면 가을기를 폭발시킨다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다 하거나 해서 안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을 밖으로 더 큰 대형 사건으로 돌려가지고 관심을 밖으로 돌려서 소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하나의 기법이라면 이란을 절대 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죽인다 하고 손만 높이 들고 미국의 현재 시민들이 왜 경찰권을 너무 강하게 해갖고 사람을 죽였냐 하고 시위대가 조용해질 때까지 계속 주먹을 부르짖고 노려보지 않을까. 그래야 아마 정치 프로가 아닐까. 트럼프가 정치하는 거 보니까 관세를 해가지고 막 책정해갖고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에게 엄청나게 이제 돈을 뜯어서 그냥 개돼지 마소처럼 오마소처럼 백성들 국민들을 잘만 먹이면 정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기가 닥칠 것 같으니까 뭐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중국이나 약소국들에게 돈을 많이 뜯어가지고 자기 시민들을 배불리게 하면 경제만 회복되면 집권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뭐 투표를 한답니까? 중간 선거 그것에 있어서 자기가 계속
연장될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런 정치 제도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내부의 소란을 밖에 더 무서운 적을 만들어가지고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저놈을 때리자, 저놈을 치자 해서 그런 마풀 작전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럼 정말 트럼프가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란을 때려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란을 때려갖고 이란을 자기의 의도대로 붙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책임을 또 어떻게 지겠어요? 응? 이란을 쳐서 이란이 완전히 굴복되고 의도대로 되면 미국의 시민들은 하고 그쪽으로 잠시 고개를 돌리고 거기에서 먹을 것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나눠준다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이란도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 보니까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엄청나게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는 무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라크나 리비아나 이런 경우 봤을 때 핵무력을 갖지 못하면 결국 가다피나 후세인 꼴 난다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란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큰 짐승한테 결국 먹힐 수밖에 없다는 국제사회의 엄연한 논리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이 핵을 무장하고 거의 뭐 핵보유국처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까닭도 다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사천성 성도에 갔을 때 어느 재래시장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그 시장 바닥 콘크리트 아스팔트 옆에 고양이가 쥐를 잡아갖고 쥐를 가지고 노는 것을 재미있게 사람들이 한 3, 40명, 50명 정도가 관찰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고양이는 눌렀다 껐다 쥐가 도망가려고 하면은 붙잡아 놓고 하는데 이 쥐가 이제 고양이한테 대들더라고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대드는 길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란도 결국 너희 명주를 딸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뭐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모는 게 아니고 생기를 몰아도 구석으로 몰더라도 생명에 위협이 되면 자칫 마지막 사활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공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도 물론 능수능란하고 무장력에서 아주 뭐 헤비급적인 최고의 기술을 가진 테크니컬한 챔피언이겠지만 세상사는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베트남이 프랑스도 이기고 또 미국도 이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아프가니스탄도 이게 점령은 할 수 있어요. 점령은 할 수 있으나 오래 지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점령은 가능하나 영구적 통솔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애들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폭력 무력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문화 정치로 바꾸는 까닭이 뭡니까? 끝없이 저항을 하니까 결국 전두환이 그 무서운 정권, 박정희 그 무서운 군사 정권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을 길거리에서 광주에서 죽이고 인혁당 젊은이들을 판결난 즉시 사형시켰던 박정희도 결국은 어째요? 세월에는 그 끝없이 저항하는 낙순불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결국 전두환이도 뭐 아무리 지가 포악하게 무장력을 갖고 있고 공소부대를 동원하여 시민들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째요? 손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국용 이민법 때문에 이번에 2명이나 모호한 시민들을 죽인 그걸로 인해서 미국 시민들이 불붙듯이 시위에 일어난 것을 밖으로 눈을 돌려갖고 이란을 쳐서 큰 사냥을 해서 그 공과를 시민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다면 그냥 높이 손만 들고 일세야지. 잘못 때려가지고 이제 이 사냥감이 이 쥐가 고양이
예, 급소라도 물어뜯기는 날에는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명약 관한 암만 해도 내국의 시위, 내 안의 시위를 잠재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로 이란을 사냥의 제물로 사냥감으로 삼았다면 쉽게 그 이란이 쉽게 굴복할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자체 무장력도 있고 저항력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바둑에서 그러잖아요. 매수 뒤를 보고 적을 잡아먹기 위해서 대들었는데 어째 그게 자충이 돼버리죠. 상대는 그보다 더 노예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잡아버리죠. 사실상 그 대표적인 게임이 그것 아닙니까? 제갈량께서 응? 사마이를 잡기 위해서 군량미를 빼앗아 가지고 호로국에다가 상방국 호리병 형국의 그 지형에다 딱 숨겨놓고 사마이가 자기 병사들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어서 출전을 제갈량이 꾀가 두려워서 반드시 패전할 것이라는 걸 알고 출전하지 않았는데 앉아서 군량미도 없이 배고라 죽는 군량미를 가지러 가자. 그것을 노렸던 게 아닙니까? 제가 거기다가 그 군량미를 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쌀을 딱 성공했다. 우리가 드디어 그 제갈량이 1,000원 더 진지도 모르고 들어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차 기름이 전부 부어져 있었죠. 그래서 속았구나 하고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가지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제갈량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그걸 잘 알잖아요. 모사 제인요 성사제천이로구나. 사람은 꾀를 부려서 모사를 꾸밀 수는 있으나 이걸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결국 인명제천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생명이 다했음을 알고 그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정치의 요체를 몰라.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겉면과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주덕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상정치관이 철이는 지혜가 있으니까 정치를 잘하고 군인은 용기가 있으니까 국방을 잘하고 일반 시민들은 겉면과 절제를 배워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잘 엮어라 뭐 이렇게 근데 이상정치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째요? 정치하는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야지. 다른 약소국가 뭐 거기에다가 막 관세 엄청나게 때리고 뺏어가지고 백성들 배만 불리면 된다. 그러면 성군이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도둑질 잘하거나 강도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행복할까?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도 칼을 들고 가더니 강도를 해갖고 10억을 뺏어갖고 와갖고 우리를 잘 먹인다. 그럼 그 자식들은 행복할까요? 도둑질을 잘해갖고 아버지가 매일 도둑질을 잘해가지고 도둑질한 재물로 자식들을 살찌우고 빌딩도 짓고 건물도 짓고 뭐 이게 행복할까요? 이게 인간의 행복입니까? 근본적으로 철학적 질문을 해보자면 결국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성공했지만 거기에서 행복해야 한 자식과 또 어떤 자식은 그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였다.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역사적 판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들이나 직계 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트럼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동양에서 말하는 덕치나 인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이민들을 전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들을 전부 쫓아내고 그것을 강경하게 쫓아내서 결국 총기를 사용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2명이나 무고한 시민들을.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폭발하려고 하니까 아마도 이란을 사냥감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때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손을 높이 들고 곧 죽인다 해서 시선을 그리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큰 불을 더 내야죠. 우리 집이 불났다면 불 끌 수 없는 재력이 없다면. 그래서 스스로 잦아들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러나 어째요? 그렇지 못하고 진짜 때려가지고 이란이 크게 저항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어째요? 안에 불과 밖에 불, 그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너는 왜 그 밖에 이란을 때려잡아서 기름, 블랙 골드 기름이나 오일 이런 것도 좀 차지해서 가져오고 우리를 좀 배불리 한다고 그렇게까지 하더니
그것까지 실패했냐 하면 이제 감당 못해요. 자충수 아닙니까? 바둑에서 스스로 자기가 잘못 계산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평정하고 다스리려면 서로 함께 살려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로 완전히 제압해갖고 불을 확실히 끌 수 없다면 절대 칼을 빼서는 안 된다. 일본도 조선 침략해갖고 합병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조선의 저항에 걸려서 스스로 자멸했지 않습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죠. 식민지. 칼은 칼로 망한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곧 때린다고 지금 유튜브나 국제 언론이나 국내 언론들은 시기가 임박했다. 때린다. 근데 때려서 그 주먹이 빗나가기라도 하면 권투를 봐봐요. 응? 쳐가지고 대부분 KO 당한 게 뭐예요? 내 힘이 공격이 실패했을 때 방어하는 사람이 그 순간을 노려서 한 방 슬쩍만 건드려도 자기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씨름을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100kg나 200kg, 100kg 정도에 된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무게를 쉽게 들어가고 엎어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은. 근데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빈틈을 노려서 그 무게중심을 힘을 흐트러 놓는 방법으로 거의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친구가 굉장히 큰 친구를 쓰러뜨리는 경우가 씨름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때 환호를 하는 거죠. 사실상 지금 그런 게임을 보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라는 아주 맘모스 같은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가진 헤비급 선수하고 플라이급 정말 이란이라느니 한 주먹 대기도 안 되느니 거기하고 지금 뭐 핵으로 때려 죽이네 뭐다네 명주를 따네 뭐다네 하고 지금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또 과연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이란에 기름이 욕심이 났을까? 아니면은 정말 국내의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맞불 작전일까? 맞불 작전이라면 때려서는 안 돼요. 잘못 때려갖고 이제 헛수익을 날리면 미국이라는 고릴라가 맘모스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그 동양의 지혜입니다. 동양에서 정치의 요체, 인의정치, 공자께서 말했던, 맹자가 말했던 왕도 정치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역성혁명이 일어난다 했어요. 역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쳐보잖아요. 그리고 중국 당송명청 때 계속 봐봐요. 역사를 봐봐요. 계속 밀란의 역사죠. 50년을 지탱을 못했어요.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미국식 공부를 해갖고 미국식 데모크라시즘, 포퓰리즘 좋긴 하지. 이론은 좋은데 과연 그것이 깊이 있는 수양을 해서 수신제가 지구 평창은 굉장히 관념적이다. 누가 그 비평해 놓은 게 그러더라고. 뭐 이란의 신정 정치가 여자를 뭐 핍박하고 뭐 사람들을 어떻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다. 근데 그게 오히려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누가 어떤 그 중국의 비평가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침에 언뜻 유튜브 보니까 그 비평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당장 영원히 때려잡을 수 없었을 때 완전히 숨통도 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을 때 칼을 들어야지. 완전히 죽일 수 없을 때 칼을 들어서 죽여놓으면 전두환 같은 애도 결국 물러나게 되고 박정희도 세월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자연이 준 수명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지가 잘못해갖고 자충을 줘서 외부의 잔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생기가 덤빈다고 고양이가 한눈 팔고 있다가 한 방 맞아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아는 사람이 어찌 상대를 얕잡아보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걸 깊이 생각해봐요. 그리고 인명살상해서는 안 돼요. 약소국가 사람들은 그냥 뭐 잘못했다고 다 뭐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도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됩니까? 지금 가자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7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처참한 사회입니다. 참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 같으면
잘못 반지를 날리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앞전에 이스라엘도 상당히 내상을 입었다고 그러죠. 쉽게 칼과 모래를 휘두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전쟁은 다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병법이다라고 손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양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진리예요. 그리고 사람 완전히 지압해서 때려 죽인다고 해서 그 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당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제가 좀 목숨이 긴다면 그런 것을 증명하고 제 눈으로 보고 죽을 텐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2월 1일입니다. 새로운 26년의 2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